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국어 가 단원 3 알맞은 높임 표현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높임 표현과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하기 공부해봤죠?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 내용에 스스로 확인해보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으면 이 단원 공부를 아주 잘한 거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무엇을 배웠나 확인해봐요. 문장을 끝맺을 때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한다. 뭐가 습니다 또는 중간에 시 또는 요로 끝맺으면 된다고 했어요. 둘째, 높임의 대상에게 깨서 또는 깨를 사용한다. 셋째,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다. 생신 축하드려요. 또는 진지 잡수세요. 이런 거요. 우더른께 예의 바른 태도로 말한다. 그래요. 엎드려 있지 않아요. 스마트폰 보면서 대답하지 않아요. 우더른이나 높임의 대상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지닌다.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면 태도도 바르게 나와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 높이지 않아도 되는 물건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보니까 높임 표현을 사용해 역할놀이 하기 해서 역할놀이네요. 친구들 역할놀이 많이 해봤죠? 그래요. 1, 2학년 때 학급 규칙 정하기 이런 역할놀이 또는 뭐 어떤 상황에서든 상황극 같은 거 많이 해봤어요. 오늘도 재밌게 한번 해봐요. 오늘 그러면 학습 활동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역할놀이 하기. 친구들도 높임 표현을 사용해 역할놀이 하기. 자, 선생님이 먼저 들려줄 거를 하나 들려줄 거예요. 훈민이의 대화인데 이거 듣고 나서 한번 봐요. 훈민이의 대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쓴 학생들의 활동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수연이를 찾으셨습니다. 김수현, 수현이 어디 있니? 조금 전에 화장실에 간 것 같던데요. 그럼 수현이가 교실에 들어오면 좀 오라고 하렴. 네. 잠시 뒤 수연이가 교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훈민이는 수연이를 보고는 다가가서 말합니다. 수연아, 선생님이 너 오래. 그래. 그런데 높임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아, 선생님이 너 오시래. 아니다.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이 표현이 맞나? 훈민이가 수연이에게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용해야 할 알맞은 높임 표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도 한번 높임 표현을 알아볼까요? 무엇인가? 그럼 선생님과 화면을 조금 크게 키워서 우리 말주머니 읽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하나씩 찬찬히 봐요. 훈민이의 말을 듣는 사람. 그래요. 수연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이 수연이니까 마지막 문장에 요 이렇게 끝낼 필요는 없죠? 두 번째, 수연이가 오라, 수연이 와 이렇게 이런 내용의 말을 시킨 사람은 그래요. 선생님이 시키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는 뭐 높임말 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쵸? 다음 오고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 선생님이 오라고 한 사람 수연이. 그러면 수연이는 가야 돼요. 그죠? 그런 행동하는 사람은 수연이니까 역시 거기에도 오셔 이렇게 높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이 대화에서 누구를 높여야 하나요? 선생님. 어떻게 높일까요? 깨서 그리고 중간에 시 그죠? 했어라니까 하셨어 뭐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너 올해 그죠? 선생님께서 해야 되니까 땡 니언 선생님이 너 오시래
선생님 이에서 틀렸고요. 너는 오시지 않지. 너는 가지. 너 오래 이래야죠. 그죠? 오라고 뭐 뒤에 또 있을 거예요. 오라고 하셔 이래야 되는데 자 볼게요. 선생님께서 너 오라 맞아요. 너 오라 수연이 오라고 하셨어 하셔 이거 맞아요. 우리 아래에 책 선생님 말씀 보니까 선생님께서 너 오라셔 오라고 하셔 줄여서 오라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이거 자꾸 말로 하면 저절로 입에 붙어서 술술 나올 거예요. 우리 3번으로 역할놀이 해볼게요. 3. 어이구 이것도 좀 키워볼까요? 3. 대화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을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 고쳐 쓰고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친구들과 역할을 정하여 대화해 보세요 했어요. 드디어 대화합니다. 먼저 쓰실래요? 아유 동작봐 벌써 썼어요.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그죠? 해셨어 아니죠? 하셨어죠? 그럼 정음이도 하셨어. 자, 먼저 선생님 역할 해줄게요. 여러분은 정엄이, 훈민이 1인 2역. 함께 화면 보고 있는 친구들은 서로 번갈아 하면 되겠네. 자, 선생님부터 합니다. 종이 접기를 하고 남은 색종이를 사물함에 넣어두세요. 정은? 네. 훈민? 정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남은 색종이를 사물함에 넣어두라고 했어. 하셨어. 그죠? 잠시 멈추고요. 친구하고 아니네. 다음 거 좀 하고 나서 하세요. 볼게요. 자, 상황이 뭐예요? 그래요. 아마 여자아이가 동생 같아요. 동생하고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 들리니까 크게 말씀하셨는가 봐요. 어머 화면에 보세요. 저거 라이온 킹 같은데 선생님 이거 아주 좋아하는데 볼까요? 아버지께서 얘야 함께 시장에 가자. 장바구니 좀 챙길래? 방 안에서는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이래요. 아버지가 뭐래? 아니 아버지가 뭐래가 뭐야. 그러니까 동생이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자 하나씩 훑어봐요 또. 남동생의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자아이죠. 그러면 우리 남동생은 요 하셨어 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 요 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자 장바구니 챙겨야 하는 사람 누나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누나가 장바구니를 챙기시래 안 하거든요. 챙기라고 챙겨라고 뭐 이럴 거예요. 세 번째, 뭐래라는 행동을 한 사람, 이 말을 한 사람 말이에요. 말을 한 사람, 말도 행동이니까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버지죠? 그러면 아버지는 높이셔야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소?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대화에서 높여야 할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높일까요? 아버지께서 또 중간에 시 넣고 뭐라고 하셔? 이렇게 그죠?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자아이가 한 말에서 높임 표현 틀린 것 우리 찾았어요. 알맞지 않은 것. 남동생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께서 시장에 함께 가자고 장바구니 좀 챙기라고 하셨어. 그죠? 아버지께서 하셨어. 챙기는 건 누나니까 챙기시라고 안 했어요. 챙기라고 하셨어. 그러면 역할놀이 하라는데요. 우리 말부터 한번 말주머니부터 만들어 봐요. 얘야 함께 시장에 가자. 장바구니 좀 챙길래? 아빠가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아버지께서 뭐라 하셨어? 이래야 돼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버지께서 장바구니 좀 챙기라고 하셨어. 이래요. 그죠? 할 수 있겠죠? 잠시 멈추고 역할놀이 혼자 1인 3역 또는 엄마, 아빠랑 또는 동생이랑 언니, 오빠랑 한번 해보세요. 자꾸 되풀이하면 말이 입에 붙어요. 자, 104쪽, 105쪽, 104쪽부터 3.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을 살펴봅시다. 상황 보세요. 그림만 먼저 봐요. 어머니께서 뭔가를 주시고
그 다음 2번. 오, 다른 집에 가서 이걸 전하는 것 같아요. 3번. 오, 그분께서 또 뭘 주셔요. 4번. 우리 집에 갖다 드려. 그래요. 그죠? 한번 볼게요. 자, 훈민이와 동생은 어떤 심부름을 했나요? 105쪽. 어떤 심부름 하냐면 옆집 어른께 어머니께서 김치를 했으니까 김치를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2번. 파란색으로 쓰인 말을 투명 비닐의 빈칸에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자, 투명 비닐 넘겨보세요. 선생님은 좀 크게 키워서 넘겨볼까요? 한번 볼게요. 훈민아, 동생이랑 옆집 어른께 김치 좀 갖다 드리고 올래? 이랬어요. 선생님이 일부러 크게 읽은 부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런데 옆집 어른이 집에 있으실까요?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이 아니고 어른께서 집이 아니고 댁에 있으실. 선생님 이거 시자 넣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죠? 아니에요. 그죠? 있다? 계시다니까 계실까요? 이래야 돼요. 선생님, 댁인데 집은 왜 옆댁 안 하고 옆집이라고 해요? 그죠? 이거는 우리 집 옆집, 그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니까 옆집 높이지 않고 그 집은 어르신께서 사시는 집이니까 댁이라고 높이신 거예요. 다음 2번. 무슨 일이니? 띵동띵동띵동 무슨 일이니? 하니까 어머니께서 갖다 주래요. 어머니께서 맞았어요. 요 붙였어요. 그러면 맞네.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요. 우리 선물 배웠죠?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야. 동생에게 줄 선물이야. 그랬더니 이건 뭐예요? 주래요가 아니고 어머니께서 갖다 드리래요. 이래요. 우리 다음 거 보고 나서 또 역할 해봐요. 이제 옆집 어른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머니께 이 취나물 좀 잡숴 보시라고 하렴. 어머니가 안 하고 어머니에게 아니고 어머니께 잡숴 먹어 안 하고 잡숴 먹다 잡수시다 했죠. 보라고 안 하고 보시라고 하렴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했더니만 우리 꼬맹이 동생이 와, 그런데 쟁반이 너무 예쁘세요. 우리 동생도 높임 표현한다고 쟁반에게 예쁘세요 라고 높였어요. 이거 아니죠? 그죠? 쟁반은 너무 예쁘네요. 자, 그랬더니 심부름 다녀왔습니다. 4번. 그래, 우리 훈민이와 서경이가 심부름을 잘했구나. 우리 꼬맹이가 또 거들어요. 옆집 어른이 고맙다고 했죠. 뭐예요? 옆집 어른께서 고맙다고 하셔서 요 엄마께 말씀드리니까 요 붙여야 되죠?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또 잠시 멈추고요. 역할놀이 해보세요. 이번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했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떨지 기분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4번. 어머니와 옆집 어른께서 알맞은 높임 표현을 들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마음이 어떠하실지 짐작해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보세요. 써보세요. 선생님이 기다려줄게요.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써도 돼요. 훈민이와 서경이가 높임 표현을 알맞게 사용하니 공경하는 마음이 느껴져. 기분이 좋구나. 그 밑에 표정 보세요. 훈민이와 서경이가 높임 표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좀 당황스럽네? 어색하게 느껴지는구나.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자, 106쪽. 이제 여러분이 상황을 설정해서 역할놀이를 해보래요. 상황 설정해서 뒤에 붙임딱지 사용하고 대본도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누구랑? 가족들과 함께요. 그리고 학교 오면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어떤 높임 표현을 썼는지도 한번 여기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107쪽. 알맞은 높임 표현. 이거 우리 3단 알맞은 높임 표현에서 배운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나 정리하는 거예요. 쉽게 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고 나면요. 선생님이 답 올려주는 거 알죠? 네, 우리 오늘 높임 표현을 사용해 역할놀이 하기 공부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3학년 1학기 국어가 단원 3 알맞은 높임 표현. 오늘 이것으로 3단원 공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